지금 드시고 있는 이 견과류 한 알이 어쩌면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소리 없이 갉아먹는 돌가루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들은 몸에 좋다며 한 줌씩 집어먹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에는 그 선택이 조용한 부담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고 아침마다 눈가가 쉽게 붓고 소변색이 전과 다르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또는 저녁이 되면 다리가 자주 붓거나 밤중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거나 가만히 있어도 피로감이 몸을 누르는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이 변화의 원인이 매일 먹는 건강식일 수도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큰 방향만 이야기합니다. 싱겁게 드세요. 단백질 줄이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어떤 사람의 신장에 부담이 되는지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몸에 좋다는 이 견과류가 콩팥에 어떻게 약이 되고 또 어떻게 독이 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다길래 고기 대신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신장은 젊은 시절의 튼튼한 정수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에 6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필터가 새 것이라서 웬만한 찌꺼기는 다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필터망은 얇아졌고 구멍은 여기저기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위는 이미 작은 손상까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양이 아주 밀집된 견과류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은 그것을 에너지로 쓰고 물과 이산화탄소만 남깁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견과류는 완전히 다릅니다. 견과류의 성분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질소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마치 난로를 뗄 때 나오는 독한 연기와 같습니다. 이 연기는 숨으로 나갈 수도 없고 땀으로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소변을 통해서만 콩팥이라는 필터를 거쳐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친 콩팥에 준비되지 않은 견과류 섭취는 마치 낡은 필터에 진흙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부담을 줍니다. 특히 소화 능력이 떨어진 60대 이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계절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부와 말초혈관, 땀구멍을 꽉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몸속의 모든 노폐물을 처리할 몫이 오로지 신장 하나에 집중됩니다. 게다가 추위로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 내부의 압력도 덩달아 치솟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사구체 과여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늙고 지친 신장이라는 일꾼에게 겨울이라는 혹독한 환경이 짐을 2배로 얹어주는 꼴입니다. 추운 날씨일수록 오히려 견과류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견과류에는 인이 많아서 뼈에 좋다던데 라고 알고 계십니다. 네, 건강한 사람에게 인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60대 신장에게 인은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인을 소변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면 피 속에 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쌓인 인은 마치 좀비처럼 변해 뼈에 있는 칼슘을 억지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뼈는 구멍이 숭숭 뚫려 약해지고 혈관은 칼슘 찌꺼기로 막혀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겨울철에 유독 낙상사고로 뼈가 부러지거나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노인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의 역습 때문입니다. 견과류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눈에 띄는 증상 없이 혈관 속에서 조용히 결석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견과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바로 브라질 너트입니다. 최근 항암 효과와 셀레늄 보충을 위해 브라질 너트를 보약처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언론과 건강정보에서 자주 권하니까요. 하지만 브라질 너트는 인과 칼륨 함량이 견과류 중에서도 손꼽히게 높습니다. 신장 여과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브라질 너트 하나조차
늙은 신장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됩니다. 특히 50대 후반부터 신장 검사에서 조금이라도 이상 수치가 나온 분들이라면 브라질 너트는 절대 피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아무리 건강식이라고 해도 자신의 신장이 처리할 수 없는 음식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부드러운 식감의 캐슈너트입니다. 캐슈너트는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즐겨 찾으시죠. 부드러운 식감, 고소한 맛, 소화하기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식감 뒤에는 많은 양의 인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시중에서 파는 캐슈너트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 기름에 튀기듯 볶고 소금을 가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기름이 고온에서 산화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올리는 독소가 생성됩니다. 결국 신장은 이 염증 물질을 걸러내느라 과로하게 되는 것이죠. 부드럽다는 이유로 선택한 견과류가 오히려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 먹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 높은 훌륭한 식품이지만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몸속 칼슘과 만나면 뾰족한 결정을 만드는데 이것이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콩팥의 미세한 필터 속에 날카로운 돌가루들이 박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정수기 필터에 모래알갱이들이 끼어서 점점 막혀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을 지닌 어르신들이 아몬드를 과하게 드시면 신장 필터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신장 결석은 한번 생기면 통증도 심하고 치료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몬드 섭취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견과류가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피스타치오는 특히 그렇습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 근육과 신경 전달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기운이 빠지거나 근육이 경직되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이 갑자기 심장 두근거림을 느낀다면 혹은 다리의 힘이 자주 풀린다면 본인이 섭취하는 칼륨 함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된 믹스너트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설탕과 소금, 온갖 시즈닝이 가득 묻은 견과류는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함께 들어있는 견과류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가공식품의 보존과 맛을 위해 넣는 이는 무기인이라 부르는데 이는 자연식품 속의 인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들어오는 즉시 90% 이상이 혈관으로 흡수되어 신장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공 견과류는 편하고 맛있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처리 불가능한 수준의 부담을 줍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를 상담하며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실수는 건강을 챙긴다면서 오히려 신장을 죽이는 식사법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큰 실수는 견과류를 가공육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이 아침 식사로 견과류 한 줌에 햄이나 베이컨을 곁들이는 것을 세련된 식단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신장에 무기인 폭탄을 쏟아붓는 행위와 같습니다. 가공육의 화학 첨가물과 견과류의 높은 미네랄 함량이 만나면 신장은 즉각적인 비명을 지르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부담이 매일 쌓여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편하다고 선택한 음식 조합이 신장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 날달걀과 견과류를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60대가 넘으면 미산 분비가 줄어들어 살균 능력이 떨어집니다. 날것에 든 성분이 비타민 흡수를 방해하고 살모넬라균 같은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겨울철에 이런 감염으로 인한 탈수는 급성 신부전의 지름길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이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조리 방법의 문제입니다. 기름을 잔뜩 두르고 고온에서 튀기듯 조리하거나 너무 오래 익혀서 성분이 변한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이 산화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올리는 독소가 생겨 신장을 괴롭히게 만들고 소화가 안 되어 속이 더부룩해지면 결국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까지 줄어들게 만듭니다. 좋은 음식도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신장에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고 힘없는 근육을 되살리는 기적의 선택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선생님, 신장이 무서워서 견과류를 아예 끊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은 암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면역력이 무너지고 낙상사고 시 치명적인 굴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모든 견과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영양을 채울 수 있는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장의 진정한 수호천사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와 비교했을 때 인과 칼륨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것이 신장 환자들의 의료 영양사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마카다미아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벽에 낀 기름때를 닦아내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도 함께 탁해지는데 마카다미아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개선합니다. 또한 마카다미아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신장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염증을 잠재우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 건강에도 좋지만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호두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피 속의 염증 물질을 걸러내느라 24시간 피로에 찌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두가 염증을 미리 잡아주면 신장의 일감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 추위로 몸의 곳곳에 생긴 만성염증을 호두가 억제하면 신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호두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력을 보충하고 독소를 중화하는 잣입니다. 예로부터 회복기 환자에게 잣죽을 끓여준 것은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입니다. 잣은 성질이 따뜻하여 겨울철 위축된 장기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이것이 소화 기능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잣의 양지를 지방은 다른 식품이 대사될 때 나오는 산성 물질을 중화해줍니다. 신장 필터가 산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윤활유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잣에 함유된 특정 성분은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네 번째는 세포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 피칸입니다. 피칸은 모든 견과류 중 항산화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몸이 늙는다는 것은 세포가 산화되어 녹슬어가는 과정입니다. 피칸의 항산화 성분은 이 녹을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사구체 세포가 건강해야 여과 기능이 유지되는데 피칸을 소량 섭취하는 것은 신장 정수기 필터를 매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특히 60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는 세포 노화를 피칸이 상당 부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재료를 골랐다면 이제는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용량과 방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법 하나가 음식을 약으로 만들기도 하고 도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먼저 견과류의 완벽한 짝꿍으로 두부와 버섯을 활용해보세요. 견과류만 따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두부나 버섯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두부는 알칼리성 식품이라 견과류의 산성 성분을 중화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때 혈류 속의 산도를 낮춤으로써 신장 여과 능력도 함께 회복됩니다. 또한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은 만성염증을 가라앉히고 신장세포를 직접적으로 보호합니다. 버섯의 특정 성분은 신장 내의 미세한 혈관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두부조림에 잣가루를 뿌리거나 살짝 데친 버섯에 호두를 곁들이는 습관은 단순한 음식 조합이 아니라 콩팥을 위한 최고의 치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1대1 황금 법칙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영양만이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식재료를 동시에 섭취할 때 신장 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반드시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차가운 견과류는 위장을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한의학에서도 차가운 음식은 기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현대의학적으로도 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류 감소를 의미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견과류를 살짝 쪄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이 빨라져 신장이 노폐물을 훨씬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따뜻한 음식을 섭취한 후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측정하면 냉각 음식 섭취 시보다 30에서 40%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일수록 더욱 따뜻한 상태로 견과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채소 먼저 먹기는 신장의 에어백이 됩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견과류부터 집어들지 마십시오. 브로콜리나 양배추, 시금치 같은 초록색 채소를 먼저 두세 젓가락 드셔야 합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벽에 방어막을 형성해 견과류의 인성분이나 당분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영양가가 천천히 흡수되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지 않게 보호하는 생명 에어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채소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신장세포의 손상도 함께 예방합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약이 아닌 식단만으로도 신장 수치가 호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말기 신부전까지 진행된 경우는 의료 개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초기 중기 신장 기능 저하 환자들 중 많은 분이 체계적인 식단으로 신장 수치를 안정화시키거나 심지어 개선시킨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3일 식단은 임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본 패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날의 주제는 혈관 확장입니다.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좁아진 혈관을 뚫고 피를 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따뜻한 마카다미아 세네알과 으깬 두부를 넣은 달걀찜을 준비해 보세요. 마카다미아의 불포화 지방산과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신장의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줍니다. 이때 중요한 철칙은 식사 전 반드시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먼저 드셔서 인성분의 급격한 흡수를 막는 것입니다. 점심때는 따뜻한 두부 수프에 호두 12알을 부수어 섞고 저녁에는 마카다미아와 버섯을 곁들인 계란국을 드시면 됩니다. 하루 동안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날의 주제는 염증 제거입니다. 겨울철 추위로 몸속 곳곳에 생긴 염증 찌꺼기들이 신장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아침에는 호두 2알을 곁들인 표고버섯 달걀찜을 드셔보세요. 뚝배기에 물을 넉넉히 붓고 마른 표고버섯 2-3개를 넣어 아주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버섯의 유효 성분이 국물에 충분히 우러납니다. 호두의 오메가3와 표고버섯의 항염 성분이 신장세포의 염증을 씻어내고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심에는 느타리버섯 미역국에 잣가루를 뿌려 드시고 저녁에는 호두와 표고버섯을 함께 볶은 따뜻한 반찬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날 섭취하는 모든 음식이 신장 내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됩니다. 셋째 날의 주제는 노폐물 배출입니다. 신장이 지쳐서 일을 못하면 몸에 물이 차고 붓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찐 늙은 호박에 으깬 삶은 달걀과 잣가루를 섞은 샐러드들을 추천합니다. 마요네즈 대신 들기름 1스푼을 꼭 두르세요. 늙은 호박의 이뇨작용으로 소변 배출을 돕고 들기름의 성분이 혈관벽에 기름때를 녹여 노폐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점심에는 잣가루를 얹은 따뜻한 두부밥을 드시고 저녁에는 호박과 버섯을 넣은 국을 드시면 됩니다. 이날의 식단에 따르면 하루 종일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신장을 위해서는 물을 마시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물을 많이 마시세요라는 일반적인 조언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식사 도중에 국물이나 물을 벌컥벌컥 드시지 마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면 미산이 묽어져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들이 신장에 더 큰 짐을 지우게 됩니다. 또한 물이 과하게 들어오면 신장이 그것을 처리하느라 본래 기능을 다 못합니다. 천천히 식사하고 국물은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둘째로 물은 식사하기 30분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을 미리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이 일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은 신장의 혈류를 증가시켜 여과 능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미리 수분을 보충함으로써 식사 도중 물을 과하게 마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셋째로 식사가 끝나고 1시간 뒤에 다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뒤에 물을 마셔야 신장이 정화작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맑은 영양분만 몸속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밍을 지키면 신장이 과부하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지혈증이 있는데 견과류나 노른자를 먹어도 되는지 걱정하십니다. 다행히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수치해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루 견과류 소량을 채소와 함께 드시는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값비싼 영양제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릴 따뜻한 표고버섯 달걀찜 한 그릇, 그리고 정성껏 고른 마카다미아 3알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가족의 웃음을 되찾아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현장에서 본 많은 환자분들이 이 식단의 변화를 통해 신장 수치가 나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누군가는 투석을 준비해야 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에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부엌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이 식단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이 사소한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아니 20년 더 늘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바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실천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